네, 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란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 있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의 수급을 좀 보자면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좋게 올라가 줬어요. 현물 매수해줬고 선물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적인 부분들 아니면 수급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만 샀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 이번 주 내내 아니면 3거래 정도 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간 종목들 똑같아요. 기관도 역시나 오늘만 사서 올라갔다기보다 며칠간 약 한 3거래에 5거래 정도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온 종목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가장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가 우리 개인들과 다른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기관들과 개인들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제가 정보의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종목에 앞서서 있는 이벤트 내용들, 결국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저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요 이벤트가 됩니다. 그 이벤트를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대박 캘린더 시간이 되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요. 또 이번 주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일단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펼치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다음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지난주에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요. 제가 계속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노코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강조를 드렸어요. 제노코는 인공위성 관련주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이고,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 시각효과, VFX 관련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종목 모두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었죠. 바로 오르비텍에서 전기주총을 굉장히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르비텍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비텍의 차트를 보실 텐데, 자, 그동안 오르비텍이 아래에서 올라왔다가 저항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정기주총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냐면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주주가 지난번에 한번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바뀐 최대주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종목에 또 출자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엮여서 조금 더 좋아진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르비텍뿐만 아니라 원전 테마 종목을 보게 되면 보성 파워 때도 그렇고요. 한전기술도 그렇고요. 테마성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봤을 때 분명히 원전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나올 걸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르비텍을 보시는데, 자, 이거는 많이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가격대도 분할 매수를 본다면은 상당히 좀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7,570원에 마감이 됐는데 만약에 이 종목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가지고 가 보시고요. 만약에 안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를 또 가능한 영역이 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떨어진다면은 7,000원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를 본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테마성으로 해서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좀 테마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오르비텍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차트를 살펴보고 갈 텐데 오늘의 이슈였어요. 오늘의 금호석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금호석유가 오늘 주총이 끝났는데 그동안 금호석유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요. 최근에 지분 경쟁에 대한 싸움이 있었는데,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주총 이후에 오늘도 굉장히 잘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더 좋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고, 이제는 주총에 대한 리스크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소가 돼서 만약에 주가가 빠졌으면 그동안 기대감이 있던 게
깨졌구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주총이 다 완료됐고 회장이 이제 승리를 거뒀음에 불구하고 주가가 예상과 달리 올라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금호석유도 주총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졌으니까 본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금호석유, 이 화학석유 쪽 자체가 굉장히 업황에 좋습니다. 특히 1분기 때까지라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올라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전고점 자리까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업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고 중기로 봤을 때도 좋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도 분할로 본다면 늦지 않은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아랫자리가 있습니다. 20만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흐름은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을 기준 추천은 보시고 그 위에서는 분할 매수로 보시되 위로 올라간다면은 뭐 전고점 자리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로서 수익을 챙기면서 지켜보신 전략으로 보신다면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가져가 보셔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제가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또 수익도 굉장히 잘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또 방송 자료들도 샵 2034에다가 이가람으로 보내게 되면은 제가 많은 또 방송 자료와 함께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토 링크를 보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실제로 매매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또 좋은 가이드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새롭게 오셔가지고 많은 투자적인 도움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마지막 주죠. 29일 날 월요일부터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차 관련해서 배터리 전량 교체도 있고 방탄소년단, 뭐 유어플러우에 대해서 유효 패치 출시를 하는데 판매사는 휴온스가 되겠고요. 근데 휴젤이랑 포스코 철강이 있는데 일단은 휴젤 같은 경우에는 기관 IR을 통해서 아마 식약처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젤도 기관 수급을 좀 들어오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별 2개를 적어놨습니다. 왜 별 2개냐면 포스코가 뭘 설명하느냐, 업황 설명인 거죠. 철강 시황과 원료 전망은 공유를 하겠다. 최근에 중국에서 철강 쪽에 대해서는 생산을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왜? 대기질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도 그렇고 동국제관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철강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는데 포스코가 철강 시황과 원료 전망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포스코와 더불어서 같은 철강에 있는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아니면 뭐 대한제강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의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또 전기 민감주, 이 철강 쪽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주요 일정으로는 포스코의 철강 시황 관련된 내용을 적어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일정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월요일 날 뭐 그 외에 뭐 모건 스탠리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SK에서 파이낸스 스토리에 대한 투자자 간담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투자자 모집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뉴욕주에서 이거는 월요일 일정이라기보다 다음 주 내로 대마초, 기호 대마초의 합법화를 위한 법안 제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 관련된 종목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안정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쪽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일정은 뭐 기아차 일정이 있고요. 주총이 있고 엑소 관련된 일정이 있는데 요 다음 일정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아모센스 공모창에 들어갑니다. 뭐 최대 주주는 아모텍이 있겠죠. 그다음에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와 ST픽이 이제 온라인 공개를 하는데 최근에 공개 IR 하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근데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최근에 임원진 공개 매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공개 IR을 유튜브로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ST픽은 최근에 전기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IR을 한다라고 온라인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공개 IR 일정은 꼭 챙겨보시는 게 잘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의 가정평균 금리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은 뭐 큰 일정은 없는데
좀 임팩트가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제이시스 메디카이라고 해서 의료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유안타 3호였나요? 네, 유안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안타 제3호 스펙으로 해서 지금 상장이 되어져 있는 스펙과 합병해서 상장합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업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스펙 상장 이후에 보통 많이 밀립니다. 근데 밀리게 되면 아래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ENM이 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작은 납입일인데 이걸 통해서 신사업을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도 나타나게 되고 이 스카이 ENM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싸이월드가 5월 달부터 재기를 한다라고 하죠. 그 싸이월드와 가장 대표적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 ENM의 차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종목은 사실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감사보고서가 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감사보고서 같은 이 종목은 6월 결산 종목이에요. 6월 결산이라서 9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와요. 지금은 감사보고하는 시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 종목이지만 감사보고서와는 상관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 흐름 자체가 역별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가가 안 깨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래에서 빼기보다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힘이 조금씩 중간중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가 자리 1,600원을 깨지 않으면은 5월달 싸이월드에 대한 일정을 앞두고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만 중장기보다도 그냥 단기로 만약에 반등 나가는 날 따라 들어간다면은 싸이월드 관련해서도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단기 모멘텀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스카이라인 차트를 살펴봤고 그 다음 일정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4월 1일입니다. 4월 달 넘어가죠. 이제 엔시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자, 엔시스라는 종목 자체도 굉장히 업황이 좋은 종목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이날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 장관 회의도 있는데 아마 좀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CJ에 대한 통운이 이제 소형 택배비를 인상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전체적인 인상이 됐다면은 CJ에 대한 통운이 굉장히 업황이나 영업이익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사실 CJ에 대한 통운은 택배비 인상에 대해서 좀 미리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불구하고 아무래도 물가 상승도 있고 여론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는 올리진 못하고 아마 소형 택배비만 올린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나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통 관련 쪽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에 다음 일정 보면 여의도 벚꽃길. 사실 벚꽃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부산이나 제주도 쪽만 보더라도 벚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벚꽃길을 전면 통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근데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총 3,500명 정도 하루 1시간 동안 99명은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식만 하시지 마시고 가끔씩 또 쉬어가는 차원 통해서 인터넷 신청하셔가지고 여의도 벚꽃길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걸어보는 것도 주식하고 또 리프레시 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LB입니다. HLB 개인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번에 무상증자가 이제 추가 상장되는 날이니까 물량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주간 신규 시선 건수인데 이거는 이것보다 그 다음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음으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보다 이제 금요일 일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 날 다른 것보다 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3월 달 고용 동향 보고서는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중순까지만 집계를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중순까지 조사를 하고 나머지 보름은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 고용 동요사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 건데 지난번 3월 초에는 고용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보고서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직전주에 발표된 고용 보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번보다 이 다음 달 발표될 고용 지표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서
변동성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다시 한 번 더 분쟁 관련된 예비 결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영업비밀 침해였다면 이번에는 특허 관련된 내용이다. 조금 다른 거지만은 이번에 또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또 LG하고 SK이노베이션에 어떻게 협의되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오늘 원래 좀 차트까지 보려고 했으나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샵 2034로 문자를 보내시면 노란톡이 갑니다. 그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이러한 부분들도 차트적인 부분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황적인 부분들도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때 들어오신다면은 분명히 투자하는데 내가 왜 이제 이 방에 들어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셔가지고요. 분명 다음 주 시장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올 거고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자료들 제가 다 드리는데 완성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보도자료에 대한 일정도 제가 미리 알아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만 미리 알고 있어도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들과 함께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샵 2034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한 주도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의 대박 캘린더 이가란 주머니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미주머니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 또 관심 많으시죠? 그 안에서 종목도 많고 이슈도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 저희가 오늘도 유망주까지 쏙쏙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스티면 상한가의 미국 주식 짝꿍이십니다. 유한타증권의 윤성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윤성진입니다. 네, 이사님이 선견지명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우의 상대적 강세를 항상 강조해 주셨는데 네네. 정말 다우가 상대적으로 선전했어요. 네네, 제가 2월 말부터 계속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나타나면서 아마 다우 지수의 상대적 강세, 그 나스닥 대비 다우 지수의 상대적 강세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는 다우 및 S&P는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내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다우 산업지수도 S&P 지수도 조정을 좀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10% 조정을 받고 지금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12,600선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우는 상대적으로 어저께 저점을 찍고 또 반등을 해가지고 차트상으로나 아니면 분위기상으로는 다우가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장 얘기할 때 법인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법인세가 이제 점점 더 시장에서 메인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는데 나스닥 위주로 조정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혹시 미국 옐런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인상안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보고서가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실제로 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어떤 법인세 인상안이다라는 걸로 일단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언급이 돼 있는 걸 보게 되면 S&P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얘기했던 것 또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안이 지금 현재 미국이 법인세를 걷고 있는 게 21%인데 21%에서 28%로 지금 법인세를 세율을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S&P 500 지수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들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주가는 약 9% 정도
줄어들 것 같고요. EPS가 9% 정도 줄어들 것 같고 영업이익으로는 약 3%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차후에 아마 뭐 4월 되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아마 안이 일정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지수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좀 횡보하는 시장에서 심심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우리 이사님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저희의 그 핫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오늘은 이제 테슬라를 좀 말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종목 먼저 얘기하시네요. 네네네. 뭐 테슬라는 워낙에 이제 그 작년도도 그렇고 뭐 워낙에 이제 유명했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작년도에 최고의 어떤 성과를 올렸던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근데 조금 1월에 밀렸잖아요. 예, 1월에 이제 900불 고점을 찍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640불대까지 조정을 좀 받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술주 낙폭이 좀 큰 상황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작년도에 테슬라 상승으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게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이번 주에 테슬라의 2025년까지 어떤 장기적인 그 리서치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 그 시간을 좀 갖는 발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턴 대비 리스크가 적은 투자가 세상에 있을까 싶은데 네네.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테슬라 목표 주가를 3,000달러로 내놨어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안에서 또 베이스 케이스가 1,500불이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지금 주가보다 한 2배 이상 오르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 보고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 보고서에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그리고 그 생산 대수의 증가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가격이 아마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에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는 2024년도까지 목표가를 7,000불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7,000불이 사실은 이번에 작년에 이제 주식 분할을 했는데 5대1로 네. 그 가격을 낮춰보면 1,400불 정도 됩니다. 그래도 2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봐도 그 지금 640불이니까 2배 이상 되는 가격인데 2025년에는 모델링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네가 TP 가격을 3,000달러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약세였을 때 네. 그런 조건들이 아주 좀 약하게 충족이 됐을 때는 1,500불 아니면은 더 이제 그런 충족들이 완전히 다 100% 다 충족이 되면은 4,000불로 나오는 어떤 목표치를 제공을 했는데 요 일단 표 하나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025년의 예측 시나리오는 기대 가격은 일단은 베이스 가격으로는 3,000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분석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할 때 쓰이는 방법인데 어떤 변수들을 굉장히 많이 넣고 얘네가 이제 한 4만 번 정도를 돌려봤다고 네. 해요. 모델링을 한 4만 번 정도 돌려보고 났을 때 2025년 지금이 이제 2020년이니까 약 5년 뒤에 목표 가격으로는 베이스 가격으로 한 3,000불은 갈 것 같다. 3,000달러는. 그런데 아마 이게 그런 조건들이 좀 약하게 충족이 되게 되면 1,500불 정도, 이 가능성이 한 25%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완전히 더 충족이 잘 되게 되면 실제로는 4,000불까지도 가능하다, 4,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성도 똑같이 25%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가격 대비를 봤을 때는 약 3,000달러 정도가 자기네가 볼 때 리즈너블한 가격대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어떤 정규 분포상으로 봤을 때 약간 극단에 있는 쪽으로 좌우 극단에 있는 쪽으로는 1,500불에서 4,000불까지는 갈 수 있다. 만약에 그 가격을 더 벗어나는 어떤 다른 것들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 실제로는 28,000불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28,000불이요? 와. 보이는 표에서는 28,000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까지는 어떻게 그 가격이 나왔는지는 사실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보고서에서는. 근데 다만 이제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하여튼 3,000불과 1,500불과 4,000불 사이에 있는 그 정도까지는 2025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1,500불이라고 해도 지금 640불이니까 2배 이상의 가격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서를 좀 읽어보긴 했는데 네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5년 뒤에 확률을 50%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테슬라의 또 가장 또 주목할 만한 이슈니까 네네. 또 얼마나 힘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네, 한번 제가 요번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제공한 표를 잠깐 좀 몇 개 좀 세분화시켜서 좀 나눠봤는데 네. 그걸 갖고 한번 좀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된다고 예, 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강하게 볼 때 뭐 주식시장에서는 강한 걸 불이라고 하고 약한 걸 배우라고 표현하니까 여기서 네. 똑같이 불과 배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판매 대수는 현재 한 50만 대 정도 테슬라가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5년에 베어 케이스일 때는 약 500만 대 정도고요. 오. 2025년에 불 케이스로 보게 되면 약 1000만 대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약하게 봤을 때보다 500만 대를 정도 더 생산을 한다는 거고 판매 가격을 보면 오히려는 지금은 5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네. 그 대당 판매 가격이 5만 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2025년에 약세로 봤을 때는 약 4만 5천 달러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는 2025 불 케이스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져요. 4만 6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량은 오히려 더 빨리 떨어지는데 실제로는 판매 대수를 더 굉장히 많이 늘림으로써 네. 매출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현재의 매출 볼륨으로 보게 되면 약 260억 불 정도가 현재 매출이고 2025년에 베어 케이스 때는 2,340억 불, 오히려는 이제 2025년에는 불 케이스는 3,600억 불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두 번째 종이를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김세환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오토 그 로보택시에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인데요. 현재 이번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추정을 하는데 추정치 2개를 더 변수를 포함을 시킨 게 이 네. 회사가 지금 이제 보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부터 2025년까지 보험 매출이 되는 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인데요. 보험 매출은 2020년에는 제로입니다. 지금까지 매출이 발생이 없지만 2025년까지 베어 케이스로 봤을 때는 약 230억 불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2025년에는 불 케이스는 오히려는 60억 불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완전 자율주행일 경우에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는 보험료는 더 적게 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매출이 없습니다. 2020년에 현재는 없지만 현재 완전 자율주행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운전하는 어떤 일정 부분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그 반자율주행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25년에 베어 케이스 때는 약 420억 불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2025년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보니까 매출이 제로인 겁니다. 근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2020년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매출이. 네. 2025년에는 뭐 오히려 베어 케이스에는 매출이 없습니다. 근데 2025년에 불 케이스로 봤을 때는 무려 매출이 3,270억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자동차 판매가 3,600억 불 정도 되는데 완전 자율주행이 됐을 때 발생되는 매출이 3,270억 불이니까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그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그로스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1%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약 한 10%대 초반 정도의 그로스 마진이 나오는데 테슬라는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 불 케이스 때는 25%, 베어 케이스는 40%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봤을 때 분석을 해봤더니 현재 시가총액은 6,730억 불로 약 700조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1.5 트릴리언 정도 될 것 같고 2025년에는 약 4트릴리언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당 가격이 현재는 700불, 640불이면 700불 정도 되는 수준이고 2025년에는 약 1,500불 그리고 2025년에 불 케이스 봤을 때는 약 4,000불 정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좀 헷갈리지만 이 캐시우드의 테슬라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네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자율주행이 거의 100%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100% 그러니까 까지. 로보택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론 네. 머스크는 로보택시는 뭐냐면 제가 차가 있고 제가 운행을 안 하는 차를 김세영 아나운서가 집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네. 제 차가 무인으로 가서 김세영 아나운서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그 목적까지 데려다 준 차는 다시 제 차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불을 하나요? 택시.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이용료를 지불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용료를 이제 그 차 가진 사람한테 나눠주는 쉐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차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차에서 부가가치가 계속 생산이 되는 겁니다. 매출이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테슬라를 사고 싶어지네요. 예,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향후 5년 내에 과연 이루어질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갖고 이런 보고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다시피 주가가 그래도 좀 많이 빠졌는데 네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기술주가 사실 나스닥 조정은 조금 더 빠진다고, 네. 나타날 것 같다,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테슬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관심을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아크의 이런 어떤 보고서 자체도 관심 있게 충분히 지금 이제 제가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좋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2분기에 아마 인플레이션율 같은 게 경기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 지금 금리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것들은 법인세 인슈랑 맞물려서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640불인데 혹시라도 한 100불 정도 더 빠진다고 하게 되면 그럼 약 20% 이상 빠지는 건데 그 550불에서 만약에 500불 사이 정도까지 주가가 혹시라도 온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에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매수 가격대가 될 수 있을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또 차트를 보면서 예, 차트를 알아볼까요? 한번 잠깐 보게 되시면 네. 지금 이제 1월 25일 날 900불을 갔던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주가가 빠졌을 때 550불이 잠깐 깨졌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640불대에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550불과 500불 사이에 요 어떤 지금 200일선이 나타나고 있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선까지 주가가 혹시라도 내려오게 되면 네. 거기서는 테슬라는 굉장히 좀 편입에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신중하게 투자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수익도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핫한 종목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의 윤성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은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크게 격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물 시장이 일어나면서 주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경제 회복 이 부분을 조금 걱정 부분에 조금 무게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자, 시멘상한가 시즌2 스페셜 오늘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월요일에 시멘상한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